5학년 1학기 국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두 가지들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제에서는 글을 찾아 읽은 경험 나누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 세 번째는 필요한 글 찾아 정리하기. 필요한 글을 읽을 때 목적에 따라서 훑어 읽기와 자세히 읽기로 나눠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만의 읽기 방법 찾아보기 해서 여러 독서가들의 읽기 방법을 알아보고 또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서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 과지로 가서 글을 찾아 읽은 경험 나누기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을 나누고 글을 목적에 맞게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글을 목적에 맞게 읽으면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친구가 삼국시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역사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있죠. 이처럼 목적에 맞게 책을 찾아서 읽으면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 수 있죠. 제대로 된 책을 찾으면 원하는 정보가 책 속에 있겠죠. 다음은 목적에 맞게 읽으면 읽고 싶은 책을 알맞게 찾아서 읽을 수 있겠죠. 심심할 때는 모험 이야기를 가 있는 책을 찾아서 신나게 책을 읽으면서 심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책을 읽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경우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을 읽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겠죠. 친구가 추천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숙제를 할 때 참고하려고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책을 읽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또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곤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 수 있었다든지 또는 뉴스를 보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을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든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도서관에서 여기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고 잘 알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필요한 글을 찾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과학 숙제를 할 때는 도서관이나 여기 도서관이 보이죠? 도서관이나 인터넷 또는 과학 안내 책자 등에서 필요한 글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미술 시간에 교통시간 지키기 광고를 그려야 하는 경우라면 신문기사에서 교통사고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교통 안전에 관한 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책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었는지 또는 책을 읽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필요한 글을 찾는 방법도 간단하게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주 과지로 가서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잘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다음 방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야겠죠. 그리고 대상의 어떤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떠올리며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안 내용을 찾으며 읽도록 합니다. 자, 이를 교과서에 있는 예시글인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라는 글, 설명하는 글이죠.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보문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QR 코드를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되겠죠? 또 대상이 어떤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하면서 읽기에는 이 정보 문의의 뜻과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모양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주의 깊게 읽으면서 책을 보면 되겠죠. 다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떠올리며 읽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보 문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광고지를 보고 이 광고지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뭐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이 이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새롭게 내용을 찾으며 읽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QR코드를 사용해 본 경험은 있는데 정보 문의에 다양한 종류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해서 또 주의 깊게 밑줄을 긋는다든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들었는지 잘 파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자, 읽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이 근거가 알맞은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읽도록 합니다. 교과서 속에 있는 글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글에서 보면 주장하는 글이죠. 여기에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주장이냐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다음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겠죠. 자, 이 근거가 여기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두 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세 번째, 서로를 돕고 존중하는 사람. 미래 사회에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거를 찾고 난 다음에는 이 근거가 주장을 올바르게 뒷받침하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같은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이 주장에 동의하는 점을 생각해보고 또 비판하는 태도를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확연히 아주 다르죠. 자, 적절하게 읽기 방법을 선택해서 읽어야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주 과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과지에서 배울 내용은 필요한 글 찾아 정리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읽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는 훑어읽기, 두 번째는 자세히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훑어읽기는 여기 규빈이라는 친구가 책 속에 발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빠르게 훑어보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규빈이가 책을 읽는 목적을 한번 볼까요? 고려청자를 조사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 책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바로 고려청자의 비색 그리고 상감기법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이 고려청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읽으면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읽기 방법이 훑어 읽기예요. 자, 훑어 읽기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 상황이죠. 그리고 훑어 읽기 하는 방법은 제목이나 책을 읽으면서 책의 제목이나 중요한 낱말, 사진에서 필요한 내용을 짐작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다음은 자세히 읽기를 한번 볼게요. 자, 자세히 읽기를 할 때는 지금 이 친구가 고려청자에 대해서 자세히 읽고 친구들에게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책 이런 읽기 방법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 이 글 속에 또는 자신이 읽는 책 속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 책을 또는 글을 자세히 읽어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이때 자세히 읽기를 해요. 자세히 읽기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글을 읽는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읽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서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중요한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감기법 같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든지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은 틀린 내용이 없는지 살피며 읽고 또 필요한 내용에 집중하며 읽고 그리고 아는 내용과 새롭게 안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궁금한 부분이 나오는지 없는지 찾으면서 만약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또는 더 쉬운 책을 찾아서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글 찾아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 읽기 방법을 나눠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자신만의 읽기 방법 찾아보기 네 번째 가지죠.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독서가들의 읽기 방법을 한번 대표적인 독서가들의 읽기 방법을 알아볼게요. 세종대왕님은 같은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100번 읽고 100번 쓰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점자책을 이용해서 글을 읽어야 했어요. 하지만 대상과 감정을 상상하면서 읽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대상과 감정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려면 글을 읽고 이 글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서 직접 경험하면서 읽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곳을 직접 가보고 경험하며 읽기를 추천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독서가들의 읽기 방법을 보니까 본받을 만한 점이 많죠. 다음은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다양한 방법 중에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과정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을 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먼저 읽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읽기 방법과 그 읽기 방법이 왜 좋은지 좋은 점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 방법을 어떤 책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메모하면서 읽기예요. 메모하면서 읽기는 자세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읽을 때 메모하거나 노트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읽는 방법은 메모하며 읽기,
있는 상황은 상황과 목적은 집에서 과제를 해결할 때 또는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이럴 때 사용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읽을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을 수가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책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책이나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책.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배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때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꼼꼼히 읽으면서 그 내용이 정확한지 살펴보면서 읽기를 해야겠죠. 설명하는 글은. 그리고 다른 내용과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거나 아니면 정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또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는 아는 지식과 내용을 떠올려 내용이 믿을 만한지 생각하며 읽어야 해요. 그리고 메모를 할 때 한 가지 요령은 생각 그물을 그려서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중심 제목을 여기 가운데다가 두고 이 중심 제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 소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소제목을 이렇게 주변에 둘러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소제목을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생각 그물을 그려서 정리를 해 놓으면 글의 내용을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정보문의 QR코드의 뜻과 사용 방법 그리고 특징과 모양을 설명해 놓았네요. 뜻은 빠른 응답이란 뜻이고,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어서 사용하고, 또 특징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모양은 네모 안에 검은 선과 점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하면은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하는 방법 중에 생각 그물로 그려서 정리하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이 있겠죠.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 보는 과정까지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이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단원을 모두 마쳤네요.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더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제에서는 글을 찾아 읽은 경험 나누는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글을 목적에 맞게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 책을 읽는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고,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떠올려보고, 필요한 글을 찾는 방법도 상황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알아봤어요. 두 번째 과제에서는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을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로 나눠서 알아봤죠.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 그물을 그려서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내용을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가지에서는 필요한 글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을 글의 종류에 따라서 훑어 읽기와 읽는 상황과 글의 종류에 따라서 훑어 읽기와 자세 읽기로 나눠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읽기 방법이 필요한 때와 그리고 읽는 방법 그리고 장점 등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 과제에서는 자신만의 읽기 방법 찾아보기 해서 대표적인 독서가들의 읽기 방법들을 알아보고, 또 자신만의 읽기 방법 찾기 내용을 정리를 해봤죠. 읽기 방법을 찾을 때 생각해 볼 점과 또 한 가지 읽기 방법을 정해서 읽는 방법은 무엇이고 읽는 상황과 목적은 무엇이고 좋은 점, 적용할 수 있는 책 등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 읽기 방법은 메모하며 읽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단어한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